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 되지 않을 거거든. 내가 얼마 전에 옷 샀거든? 네. 이거 어때? 안 어울리네. 안 어울린다고? 가격은 얼마 정도 보여?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아요. 왜? 느낌상? 네가 옷을 볼 줄 모르는구나. 맞긴 해요. 사실 오늘 할 얘기랑 좀 연관이 있어서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얼마 전 영상에서 잠깐 이제 언급했었던 중국에서 매출이 올라와서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어플들이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는 내가 예전부터 그냥 간간히 컴퓨터 액세서리나 이런 작은 소품들 이용할 때 좀 많이 사용했었고, 이제 쉐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쉐인은 좀 덜 시키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테무라는 곳에서 시켜봤는데, 이 제품이 테무에서 온 제품이야.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이거? 3만원? 이 옷 10,000원 주고 샀어. 싸네요 확실히. 뭐 요즘에 테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와가지고 대략 다들 알고 있고 이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무는 우리나라 공동구매 쇼핑몰로 유명한 얼웨이즈가 벤치마킹한 판도드라는 회사가 만든 국제 배송 시스템이거든. 약간 알리익스프레스 비슷한 그런 건데, 이번에 한 3개, 4개 정도 옷을 사봤는데 옷이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왔을 때 엄청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왔었고, 분명히 10,000원짜리의 가치는 느껴지긴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기모 맨투맨 티셔츠를 만든다고 하면 대부분 TC를 많이 사용하거든. 폴리랑 코튼이랑 섞여있는 혼방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온 제품 이거 보니까 100% 폴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 폴리 쓰는 일은 없거든. 그래가지고 좀 보면 반딱반딱해. 우리나라는 약간 광이 좀 죽은 제품을 많이 사는데, 요거 같은 제품은 지금 반딱반딱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광이 많이 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에 맨투맨 티셔츠? 거기다가 프린트까지 있는 티셔츠를 샀다고 하면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0,0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한 7,000원? 6,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은 없잖아. 그냥 데일리하게 중간중간에 껴서 입을 만한 옷이면 충분히 입을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테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나는 사실 테무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좀 있어.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IMF가 왔었거든.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또래 내 친구들이 굉장히 메이크업, 브랜드 옷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 그때 좀 이제 유명했던 게 뭐 스톰, 보이런던, 게스, 겐유즈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 그러다가 IMF가 오면서 그런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쪽이 많이 떴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옷 사러 간다라고 많이 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동대문, 지금은 없어진 거평프라야, 그 이후에 생겼던 밀리오레, 제일 지금까지 핫하긴 한데 두타, 이런 곳에 좀 많이 옷을 사러 갔었거든. 거기에 있는 옷들이 지금이야 이제 디자인을 한 옷을 많이 팔긴 하지만,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많이 팔았었어. 유명 브랜드에서 한 15만원, 20만원 하는 제품을 거기서 한 4만원, 5만원에 파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지. 근데 내가 들어가서 테무를 보면서 느끼는 건 그때의 향수가 나는 것 같아. 테무에서.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디자인이 정립되지 못했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본 듯한 디자인이 계속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우리나라 경제가 다들 어렵다라고 해서 그렇게 더 들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10,000원짜리 옷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중국 웹을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에 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테무가 런칭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단 기간으로 웹 다운로드 수 1위가 됐었고, 그걸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에 진짜 돈을 많이 써가면서 광고도 많이 하고 마동석 형님이 나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알리익스프레스를 누르고 웹 다운로드 순위 1위를 테무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테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먼저 런칭한 건 아니었어. 어디를 먼저 런칭했냐면 미국. 근데 미국에서 테무가 캐치프레이 같이 내건 게 뭐였냐면 백만장자처럼 쇼핑하기였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이면 미국에서 살 게 별로 없잖아. 근데 10만원을 가지고도 이 옷이 10,000원이라면 10벌을 살 수 있는 거잖아. 미국에서는 한 벌밖에 못 사는 거.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돈 걱정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캐치플레이로 웹을 런칭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웹이었었거든. 미국에서 성공한 걸 등에 업고 우리나라에 런칭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테무라는 어플은 더욱더 성공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이 테무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일까? 젊은 층이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테무는 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 미국에서 성공 요인은 너가 얘기했던 대로 틱톡이나 이런 곳에서 유행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웹을 많이 다운받아서 재미삼아서 구매를 해봤다면,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30대,
40대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웹으로 바뀌었더라고. 그 말은 30대 40대라는 집단을 놓고 보면은 돈을 쓰는 집단이거든. 왜냐면 아이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주로 지출하던 30대나 40대에 있는 집단들이 그만큼 최근에 돈에 대해서 쪼들림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지. 예전에는 내가 좀 더 비싼 옷,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폴로 라이프로렌이나 갭이나 이런 옷을 샀다면 그거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좀 보세 옷 같은 옷들을 사겠지. 근데 요즘에는 그런 옷 사기도 좀 버거우니까 그거보다 더 저렴한 옷을 판매하는 곳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 분명히 20대, 30대에서 돈이 없는 건 맞거든. 취업 전이고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제품을 사는 거는 한때 유행처럼 번질 수 있지만 30대, 40대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좋지 않다라는 증거고, 그렇다면 이 테무라는 어플, 그리고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물건을 판매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IMF 때 거평프레아, 밀리오레, 두타가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어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이 계속해가지고 인기를 얻을 것 같고, 이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 내가 테무를 사실 시키면서 놀랐던 게,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킨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였냐면 주문을 시키고 주문을 잊을 때쯤 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얼마 전에 시켜본 테무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관군지 전에 시켜봤거든. 근데 관군지 전에 시켜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물건들이 다 도착을 하더라고. 그리고 물건을 5개 일부러 사봤는데 5개가 따로따로 오는 형태가 아니라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다 배송이 됐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무가 우리나라의 오픈마켓처럼 여러 셀러들이 각각 보내주는 형태가 아니라 테무에 있는 창고에 모여서 거기서 한 번에 다 포장을 한 다음에 보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하고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될 거야. 알리익스프레스가 했었던 실수를 테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점에서 테무는 앞으로도 좀 오래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전에는 사실 중국 쇼핑몰들이 한국에 파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었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 수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1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에서 물건을 판매하기도 바쁘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5천만의 인구 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다시피 치열하게 온라인 사업을 전개하잖아. 정말 우리나라에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외국에 있는 유통 기업들이 들어오면 성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어. 뭐 미국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바로 직접 들어오지도 못하고 11번과 합작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못 일으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해외에 있었던 유통기업들이 사실 들어올 마음을 못 먹었었는데, 2023년 관군제를 보면은 다 매출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하죠. 그냥 중국의 소비가 식었다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예전에 올렸던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바보죠 뭐 이런 영상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 그러면은 테무가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에 바로 런칭을 하듯이 다른 많은 중국에 있는 쇼핑몰들, 어플 회사들이 분명히 또 그 전철을 밟아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핀두두라는 회사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회사가 절대 아니거든. 앞으로 이제 중국이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더 많은 회사들이 생겨난다면 그런 회사들이 미국, 한국, 일본 같은 이커머스 선진국에 대해서 런칭을 할 거라고 생각을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랑 가깝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배송을 알리익스프레스가 시도하는 5일 배송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쇼핑몰조차도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거든. 동대문 시장이 그랬듯이 정말 예전에는 동대문 시장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었어. 사람들이 막 떠밀려가지고 이쪽 저쪽 움직이고 이랬었는데 지금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한산하거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느 정도 유행이 있을 거고, 그 유행이 지금 시작하는 첫머리라고 생각을 해. 이 첫머리에서 유행을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와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으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니까. 자, 오늘은 테무라는 중국
어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차이나 웨이브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또 한 번에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 그 위기가 오면 반드시 찬스가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떠한 그런 위기를 너무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찬스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이야기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내가 이런 영상 만드는데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구독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안녕.